시작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주말밤 책을 읽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소개했던 책 당신도 쿠바로 떠났으면 좋겠어요를 쓴 그 시골 여자 김혜솔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나요? 네. 그래, 인사 먼저 한번.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행하는 시골 여자 김혜솔입니다. 네. 약간 마이크를 여기 네. 가까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제가 짧게 작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네. 작가님은 원래 저도 예전에부터 지켜봤던 남미 여행에 대한 파워블로거시고요. 그리고 우유니 사막을 10번이나 다녀오셨던, 진짜 남들 한 번 가서 보기도 힘들다는 우유니 사막을 10번이나 다녀오셨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책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라는 책으로 남미에서 8개월간 여행하면서 겪은 일을 하셨고, 이제 이번에 책 당신도 쿠바에 갔으면 좋겠어요는 보여드릴게요. 네. 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구나. 그 쿠바에서 여행했던 이야기를 담은 여행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블로그를 되게 예전부터 지켜봤지만 네. 작가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아는 게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전에 우리 이거 되는지 화면 한번 혹시 공유하셨나요? 네네, 공유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확인 좀 할게요. 나중에 여기. 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조승범님은 하바나에 가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주인님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청하신다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작가님에 대해서 맞다, 제가 원래 방송 시작할 때는 좀 정신이 없어요. 우리 오늘 음주방송 합니다. 우리 왜 모히또 한잔 하면서 네, 우리 어제 음주 방송 해도 되나요?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원래 이 모히또가 쿠바가, 쿠바 원조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쿠바에서 진짜 모히또를 많이 먹나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네. 왜 맥주를 많이 안 마시고, 이렇게 그 모히또를 많이 마시고, 럼을 네. 많이 마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이게 술이 조금 더 독하잖아요. 그래 그들이 조금 또 금전적으로 가난하고 하니까 맥주를 마시면 취하지 않으니 럼을 마시고 모히또를 마신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책을 보면서 모히또가 너무 많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작가님은 원래 직업이 그러면 여행 작가인가요? 지금의 직업? 지금 그렇다고는 할 수 있죠. 그 여행 작가고, 그런데 이제 여행 작가로서는 이제 금전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는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건 힘드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낭여행 길잡이 일을 해서 이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충당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행 디자인 해주는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행 상담이죠. 네.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행을 전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네네네. 그럼 원래도 처음부터 여행 일을 시작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제가 솔직히 대학교에서는 의류학과 옷을 전공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관련 일은 하지 않았고, 교육 쪽으로 학교에서 2년 일을 하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네요. 되게 신기해요. 네. 의류 쪽 있고 교육 쪽 있으시다가 그러면 네네.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여행을 해야겠어 이러고 회사를 뛰쳐나오셨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7, 8 그 정도에 너무 조금 힘든 시기도 겪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적당한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라도 하고 살자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저를 보실 때 여기로 봐주셔야 돼요. 여기요? 네네. 네.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뭐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신다는 게. 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천성주님도 저도 여행 작가가 꿈이에요라고 아, 하셨고 네.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아. 여행 작가 다 낭만적이라고. 네. 민서님은 네. 배낭여행 길잡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정서적인 부분 아니면 여행사 같은 여행 루트라고 하셨어요. 아, 네네. 제가 하는 일은 남미 배낭여행 길잡이 일인데, 이제 그 가이드처럼 뭐 마추픽추에서 마추픽추는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낭여행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마추픽추로 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 호텔에서 뭐 호텔까지는 함께 가고, 그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각자 배낭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한국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 손님들과 남미로 가서 남미 여행을 한 달씩 하는 거예요. 한 번 출장을 가게 되면. 아, 그럼 방법을 알려주면 동행은 해주시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취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골목길 걷는 여행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들 취향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EBS 세계 테마 데뷔라고도 말씀하셨었는데, 저 이거 되게 항상 이 사람들 부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제가 혼자 여행하시고. 그 세계 테마 기행하시는 PD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일이다 이건 여행이 네, 그쵸. 아니고. 제가 일할 때도 그래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여행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일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이번에 쿠바 갔다 올 때도 일이셨을까요? 아니요, 쿠바는 이제 제가 진짜 여행으로 갔었던 거고, 솔직히 이제 제가 조금 힘든 시기 때 쿠바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은 뭘까? 그리고 또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 모두가 조금 이제 어렵고 가난하긴 하지만 행복하게 산다고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고, 네. 이제 또 뭐 청소부와 의사가 월급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도 그렇고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쿠바 여행책을 써야겠다 이러고 다시 생각을 품고 쿠바로 가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책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네. 있으셨고 뭐 네. 어떻게 일정이나 이런 여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2달 동안 쿠바에 있었고, 일단 한 달은 아바나에 있었어요. 아바나에 아파트를 렌트해서, 그러니까 아바나에서 그냥 일상을 여행하듯이 그렇게 지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작은 도시들을 계속 여행하면서 한 달 더 여행하고 2달 채우고 왔어요. 그럼 렌트 같은 것들 여행자들이 하기가 쉽나요? 에어비앤비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아니요, 에어비앤비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쿠바가 지금 이제 미국과 그 경제 봉쇄가 풀리고 이제 원래 에어비앤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숙소 예약을 에어비앤비로 되게 많이 해요. 네. 스마트폰이 다 있나요?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년 전 정도인데 1년 반 정도에 와이파이도 많이 쓸 수 없었는데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와이파이 존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많이 그 일상적으로 쓸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럼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은 외집 사람들일까요? 에어비앤비를 아니요. 운영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쿠바 현지인 그 쿠바 숙소는 까사라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 집을 그 렌트해주는 그거예요. 까사가 그 스페인어로 집인데 예, 그렇게 렌트를 해주고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다 등록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렌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수님은 옆에 쿠바지도 하나 보여주면서 포인트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지도를 보면서 다니셨던 데를 보면 좋을 텐데. 네. 저는 다들 근데 좀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아바나가 수도죠. 이 항구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네네. 사진으로 저희가 대신 준비한 사진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네. 아바나 구시가지예요. 올드 아바나인데 모든 건물들이 조금 다
많이 오래되고 낡았죠. 네. 전체적으로 쿠바가 이렇게 다 낡은 건물인가요? 쿠바 전체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올드하바나가 있고 또 신시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행객,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곳이 올드하바나예요. 구시가지인데 지금 이 사진은 조금 더 많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예, 올드하바나는 저렇게 많이 건물들이 많이 낡고 또 올드카들이 많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벗어났고 신시가지 가면은 또 현대식 건물도 많고요. 근데 뭔가 이 올드카와 낡은 건물의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쿠바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공간인데 곳이죠. 이제 말레콘이라고 말레콘 방파제예요. 네. 말레콘 방파제는 왜 유명하나요? 쿠바를 관심이 없었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에는 잠깐 소개가 돼 있었던데. 네, 그쵸. 그 쿠바인들이 이제 제가 그 숙소가 저기 근처였는데 이제 말레콘, 네, 맨날 말레콘 가서 쿠바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왜 말레콘을 사랑해?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솔직히 그러니까 사회주의고 공평하게 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그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그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돈이 없고 그 클럽에 가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말레콘에서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도 저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게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사람들도 좋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뭔가 그냥 뭐랄까 다른 데도 어쨌든 쿠바가 바다가 많이 닿아 있을 텐데 네. 또 뭔가 말레콘 같은 경우는 네. 국민적인 정서가 좀 묻어나다고 해야 될까? 그쵸. 이제 쿠바 모습인지 느낌. 네, 그쵸. 쿠바 하면 말레콘.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예. 소지섭 씨에서 촬영을 했던 그쵸. 그 장소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쿠바로 여행을 간다면 일단 배낭을 놓고 말레콘으로 먼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쿠바에 대해서 이제 네. 진짜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니 오늘따라 진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중간중간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해볼게요. 네네. 각중희님이 네. 작가님 쿠바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매력적인 점 뭘까요? 이제 쿠바 하면은 시가 그리고 모히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모히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쿠바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네. 그리고 쿠바가 사람들이 혹시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우리 그 여행자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쿠바노들이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하고 친절하고 네. 어떤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관광객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안전하고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근데 치안도 그만큼 걱정할 만큼은 아닌. 네,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 남미 여행을 할 때는 늘 그 커다란 카메라를 숨기고 다녔는데 그 쿠바에서는 뭐 밤이어도 큰 카메라로 사진을 그냥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정도? 그래도 조심은 그래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네. 근데 강령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니라고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채신님이 외화나 미드 같은 곳에서 쿠바를 표현할 때 치안이 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현장 치안 느낌은 어떤가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 근데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정신없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심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처럼 쿠바에서도 술을 많이 먹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행할 때는 크게 뭐 소매치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중에 가장 안전해요. 네. 또 제이스님이 영어는 잘 통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쿠바가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아요. 큰 호텔 이런 곳에서는 영어를 잘 하지만 스페인어, 그러니까 중남미 대륙이 다 스페인어를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개 나라들은 브라질어를 쓰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기 전에 스페인어를 조금만 그쵸. 해보고 가면 네. 더 재밌게 여행을 할 수 훨씬 있겠네요. 깊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사진을 보여주려는데 누가 이 질문 제발 답해주세요. 네. 그랬어요. 여행 작가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블로그에서부터 시작하셨나요? 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여행 작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여행 작가 시작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한 지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여행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기록해서 제가 했던 여행과 좋았던 순간들을 나누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면서 여행 작가가 되었네요. 예,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블로그가 먼저 좀 네. 블로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책을 내게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블로그도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제가 아까 작가님 뵙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작가님 블로그에 있는 글들 진짜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남미 여행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책이 나왔을 때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진짜 질문들이 엄청 폭발해가지고. 네. 뭐 그랬는데, 일단 제가 잠깐 질문을 접어두고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은, 여기는 어딘가요? 네, 아이고, 여기도 말레콘. 이제 아까는 밤, 저녁, 해질녘 정도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낮 시간대? 그러니까 대낮은 아니고 네. 5시, 6시 해질녘 전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곳인 것 진짜 같아요. 네. 그렇게 작게 하면 잘 안 보이긴 한데, 잠깐만요. 지금 그 뚝에 네. 사람들이 쭉 방파제. 앉아가지고, 예. 방파제. 네, 음악도 듣고 술도 마시고 연인들 데이트도 하고 네, 가족들이 나와서 시간도 보내고 거의 우리나라 한강 같은 개념이겠네요. 네. 네,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길. 네. 지금도 막 너무 네. 너무 폼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책에. 이 사진은 네, 잠깐만요. 여기는 네, 바라데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칸쿤 아시죠? 그 네네. 신혼여행지로 네, 되게 유명한, 멕시코에. 멕시코랑 쿠바랑 되게 가까운데, 네. 이제 칸쿤에 올 인클루시브라고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호텔들이 유명한데, 그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 있는 곳이 쿠바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기 물이 엄청 깨끗하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랑 둘이서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2명이서 한 명이 5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고, 심지어 저녁도 랍스타 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우와.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음료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래서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라고 하는데, 근데 5만 원이에요? 네, 우와. 그러니까 2명이면 이제 그 10만 원인데 정말 추천해요. 신혼여행지로 진짜 좋을 것 진짜요? 같아요. 네. 너무 좋다. 저랑 같이 가실 분 없으세요? 많을 것 같은데? 네. 같이 가요. 저희 비행기 티켓 오늘 끝나요. 네. 그리고 이분은 다음 사진. 이분은 100세 노인이세요. 쿠바는 의료 천국이죠. 이제 의료, 교육이 다 무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쿠바에서는 모르겠어요. 행복해서 그런지 노인들이 100세 노인 올해 수명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여행지에서 100세 노인을 걸어서 5분을 만났어요. 엄청나죠? 네. 이제 5분을 100세 넘으신 분을 네, 한 마을에서.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네. 네, 많이 찍었었었는데. 네. 할머니시죠? 네, 할머니예요. 네, 근데 시가? 네, 시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뭔가 흡연과 장수는 상관이 없나? 시가가 담배보다 더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입에서 맴돌다가 이렇게 뿜어내는 거라고.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네, 예쁜 쿠바나 네. 사진이죠. 네. 쿠바나가 스페인어로 쿠바 사람 여자. 쿠바 네, 여자. 쿠바 네. 여자이죠. 쿠바 네. 나는 쿠바 여자고 쿠바도는 네. 쿠바 남자. 네. 그렇죠. 아니 쿠바 사람들 웃음이 정말 예뻐요. 네. 쿠바 사람들이 이제 믹스가 많아서 그런지 그 얼굴도 되게 여자들도 되게 예쁘고 네. 남자들도 되게 멋있어요. 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어제 책 보면서 네. 정말 사랑쟁이들, 사랑꾼들 그지 않나요? 아, 그쵸. 네. 그 순간에 집중하는 네, 그쵸. 잘생긴 표현도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웃음이 예쁜 네, 그런 쿠바나. 사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책에도 사진이 많냐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책에 있는 사진을 오늘 좀 아주 몇 장을 네. 보여주신 것 같고 네. 실제로 책에도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다 작가님이 다 직접 찍으신 네, 건가요? 직접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진이 많았는데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고 잘 하시나요? 네, 사진을
이제 갑자기 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생겨서 이제 카메라를 좀 괜찮은 거를 사서 예, 나름 열심히 이제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아까 요 사진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네. 사진 찍히신 분들이 다 되게 표정이 밝고 그런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초상권 뭐 이런 그쵸. 부분도 그렇고 그냥 남의 사진을 찍으면 민감해 하잖아요. 그런 건 없었는지. 쿠바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저는 또 막 바로 이렇게 찍지 않고 친구들이랑 몇 번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내가 너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 라고 이제 물어본 뒤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아까 스페인어를 따로 막 그렇게 공부하진 않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는 거의 가능한. 네,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남북에 대해서 뭐 고급 이런 그 언어 고급 스페인어는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으로는 편하게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가능해요. 저도 뭔가 여행에서 느꼈던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한 거라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저는 거의 애기처럼 배웠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대화하고 그게 뭔지 모르면 그게 뭐야 하면 또 뭐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을 가서 문법을 먼저 배우시고 네네. 하는 게 맞긴 하죠. 네. 몇 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올라가 아니요. 올라. ¿Cómo estás? 이게 how are you? 잘 지내? 네, 뭐 이런 어떻게? 거. ¿Cómo estás? ¿Cómo estás? 근데 쿠바 사람들이 또 말이 되게 빨라서 그 다른 남미 스페인어보다는 또 되게 빨라서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막 주로 네. 봤었는데. 그렇죠. 애들이랑도 이야기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네.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좀 책 얘기로 다시 먼저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요. 당신도 감사합니다. 네, 쿠바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책 제목을 봤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구나. 너무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네. 더 많이 변하기 전에 쿠바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미국과 경제 봉쇄가 풀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쿠바에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생기기 전에 여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시기 때 이제 쿠바에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을 거다라는 말은 했지만 또 모르죠. 지금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늘었고 쿠바에서도 미국에서도 쿠바로 바로 가는 직항편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11월,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항하는 걸로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저렇게 그 낡고 쿠바의 본연의 모습을 보려면 조금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어제도 누가 달아주셨어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꼭 가고 싶다라고 그쵸. 하셨는데 곧 생길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왜 처음에 여행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첫 여행을 인도 배낭 여행으로 10년 전에 대학생 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살다 보니 제가 특별히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라도 살자 여행하면서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이제 여행 작가가 되었고 또 여행 관련 일로 밥벌이를 할 수도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계기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네. 성준님도 계속 세계 일주를 계획 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여행을 하다가 여행 작가가 되는 순간에 어떤 트리거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뭔가 난 책을 이제 내야겠다 약간 이런? 네, 여행을 해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는 것 이외에도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도 이제 책으로나마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과물이 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노력했었어요. 이제 제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제가 원고 투고를 처음에 했어야 됐고 투고를 했고 이런저런 작업하면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민감할 수도 있나?
출판사에서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쵸. 이런 되게 기획이 유명하신, 있어요. 예, 유명하신 분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요즘 SNS 스타 이런 분들은 이제 의뢰를 받겠지만 네. 이제 저는 그 첫 책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 그래 제가 투고를 해서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운이 좋게도 그래도 제가 원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고, 예, 이번에도 이제 좋은 편집장님을 만나서 예, 좋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뜻이 있다면 그쵸. 한번 기획을 해서 그쵸.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정말 가능하다. 그렇죠. 그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도 다 적혀져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채신님이 쿠바 소녀처럼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또 남미 카페 같은 데서 네. 저는 많이 글을 봤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혼자 네. 남미 여행을 하셨어요. 그쵸. 여자 혼자 남미 여행하셨는데 아까 쿠바는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하다고 하셨고 네. 남미를 혼자 여행할 때 위험하거나 네. 괜찮은가 정말 가도 돼. 그거는 그쵸. 어렵겠지만 떠나기 전에는 다들 이제 너무 그러니까 남미 이야기를 할 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위험해 가지 마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위험한 일이 많은 곳이긴 해요.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제일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디든 다 위험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미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많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그 위험한 일들 그런 걸 미리 알고 가면은 대처할 수 있으니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저는 약간 운명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겁이 많이 없긴 해요. 그럼 위험한 일은 없으셨어요? 실제로 여행 중에? 실제로 저는 8개월을 여행했었는데 핸드폰 소매치기 한 번 당한 거 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위험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갔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쵸. 혼자 택시 타는 건 솔직히 버스보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페루의 리마로 보통 들어가시는 분이 되게 네. 많은데 페루 리마는 택시 강도가 조금 위험하긴 해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택시 강도가 많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쿠바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그 초록색 그 명찰을 달고 있는 그 지정된 택시 아저씨가 있어요. 네. 그 택시를 그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만 네.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 정보들을 알고 가면 돼요. 네네. 네. 미리 그러면 블로그에서 좀 찾아보고. 그쵸. 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미 여행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끝냈으면 성공한 여행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전에 관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일들을 다 정리해서 그 블로그에 맞아요, 정보로 맞아요. 예, 적어놨어요. 그것을 참고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이스님이 브라질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브라질 정말 위험한가요? 브라질도 이제 도시마다 다를 텐데, 저는 리우데자네이루랑 그 브라질, 네, 상파울로 갔었었는데, 상파울로는 조금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포들도 말했었고, 조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긴 한데,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주의를 하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데만 안 가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리우데자네이루도 물론 그렇고. 네. 그러면 네. 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중남미에서도 네네. 특별히 쿠바에 대해서 다시책을 내야겠다. 쿠바였던 이유가 있나? 아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물어봐 주셨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왜 쿠바였을까? 제가 처음 여행한 거는 남미죠. 이제 콜롬비아부터 이제 8개국을 브라질까지 여행을 했었고, 쿠바는 중미 쪽인데, 네. 이제 가보지 않은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체계도 다르고 해서 궁금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쿠바를 갔었고, 그 외에 중미도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쿠바 이후에. 그래서 파나마부터 멕시코까지도 여행을 했었고, 네. 그래서 쿠바는 이제 조금 색깔이 짙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사진도 조금 제대로 찍고 싶었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면은 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고 또 결과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쿠바만의 그 독특함을 따로 담아낸 네네.
올 것 같아서. 네네, 그쵸. 그러면 쿠바는 어떤 곳이다? 아까 사실 계속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과 네. 막 이런 게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쿠바 사람들이 어제도 막 책에도 보면은 네네. 남자들이 엄청 이렇게 막 뭐랄까 예쁘다 네. 막 네네네. 이러고 와서 막 작업을 걸고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지 왜 네. 우리가 막 이탈리아 막 이런 데들은 막 네네. 진짜 남자들이 막 매너가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느낌이 쿠바 사람들이 사랑꾼들인지. 솔직히 그 쿠바노들을 믿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너무 그 쿠바는 그거 아시죠?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큰 목적이긴 해요, 솔직히.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쿠바 남자들이 정말 이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쿠바노들을 못 믿었던 거죠. 그래 나는 언젠가부터 사람을 못 믿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또 결국은 이제 또 친구도 되지 않았었는데 글쎄요 이제 그 사람들 그런 면도 있고 또 진심이 담긴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여행하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이 사랑이 정말 넘치는 사람들이긴 해요.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어제 막 연인들 사진은 좀 있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좀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네. 막 그런가요? 표현도 풍부하고? 그쵸. 대화를 할 때도 맨날 미안모르, 그러니까 내 사랑, 그러니까 미비다, 이게 나의 삶,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하고, 표현도 잘하고, 예쁘다고도 이야기도 잘하고, 네, 그 순간에 정말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쿠바에 한 꼽혔던 영화가 우리나라 여성 다큐멘터리. 네네네. 저도 그거 보고 갔었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쿠바 남자분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쵸. 그 사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죠.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쿠바 가고 싶고 이제 거기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축제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의 한 반 정도는 춤을 계속 추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막 학생들이 막 되게 군무를 같이 춘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그죠.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저도 기대하고 갔었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글쎄요. 책을 읽어보시면 네. 네, 그런 또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작가님 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사실 제일 많은 질문들인데 이제 여행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여행 작가 부러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떠신지. 네, 솔직히 이제 뭐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로또 됐냐, 어떻게 여행만 하고 지내느냐, 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행 관련 일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이제 일상을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그 일상적이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또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가 더 간절하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여행이 좋긴 한데,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정착을 해야죠. 평범하게. 좋은 사람이랑. 네. 아니면 또 남편이랑 계속 여행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밥벌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외여행 다니면서 짜파게티 장사하면 안 되나? 그쵸.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한국에서 너무 힘들고 찌들리게 막 떠나고 싶다면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가서 우유니 도시에서 라면 장사를 해도 먹고는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미 여행하시는 분들이 막 짜파게티 그렇게 먹고 싶고 짜파게티. 네, 되게 막 있으면 엄청 귀하다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저 짜파게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면도 그쵸. 신라면 안 들어갔어요? 남미예요? 네네. 남미에서는 근데 한국 슈퍼가 다 있어서 그 큰 대도시에서는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쿠바에는 안 들어갔어요? 쿠바에서는 그 라면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사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가 사갖고 가서 사업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머리끈이 하나 없어가지고 쿠바에서 머리끈을 사려고 했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찾고 잘 없어요. 네.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샴푸랑 린스는 네. 하기 힘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책에 있고. 정말 비싸고 좀 재밌고 신기한 나라죠. 네. 그리고 또 제이스님은 네. 10년 전 영화제에서 우연히 본 하바나 블루스 영화를 추천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좀 찾아보면 네. 네, 질문이 그리고 있다고. 아까 그 쿠바의 연인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 네, 쿠바의 연인. 그거 혹시 쿠바 여행, 쿠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네. 너무 그쵸. 달달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채신님은 남미에서는 정말 메로나가 갑 중에 갑이다. 저 메로나 사먹은 적 있어요. 네. 진짜요? 아니 메로나를 갑 중에 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인 마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이제 페루는 리마, 뭐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렇게 한인 슈퍼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뭐 라면, 뭐 고추장 이런 게 다 파는데 요즘 한류가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 남미에서도 네. 거기 있는 친구들도 많이 사 먹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메로나가 특정이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 먹은 적은 있는데 네,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는. 그렇네요. 그리고 제이스님은 네. 부부 중에서 결혼 조건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여행이신 분이 있다. 너무 좋겠다. 좋네요. 네네. 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그 반대급부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로서의 여행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있다가 뭐 한 99 있다가 1 가는 게 여행인 거랑 이제 거의 뭐 여행이 뭐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지만 다 계속되는 여행이 그러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조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으로 여행 오는 기분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긴 한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일단 또 다른 계획이 있기도 하고. 네. 네네. 네. 이규래님은 지금 파라과이에서 여행하고 있다고. 남미 일주 중이라고. 우와. 부럽습니다. 안전여행 하세요. 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계신가? 네, 파라과이가 조금 심심한 나라이긴 하죠. 부럽고. 너무 부럽다. 그리고 네. 그 얘기도 하려고 했구나. 이제 보면은 네. 그 블로그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지 않으셔서 제가 오늘 보고서 굉장히 발랄하고 활발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히려 그 여행에서 느껴지는 네. 어떤 약간 쓸쓸함? 뭐 화전함? 이런 것들이 뭐 블로그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행을 할 때 혼자 하니까 사색하는 시간,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글이 조금 더 그렇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모습도 있고, 이제 조금 활발하고 밝게 보이는 모습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게 네. 재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좀 못 그런 편인데, 네네. 왜냐면 합리화하고,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서,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역시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쓰려고는 정말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여기가 좋지 않은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느꼈던 그대로의 모습. 근데 제가 뭐 조금 아쉬웠던 장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행 이야기가 똑같은 장소라도 다른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고 한 것 같아요. 네. 대만님도 여행이란 다음 생에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 다른 생을 살아보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네. 제이스님은 쿠바나 남미 음악 중에 추천곡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바로는 생각 안 나시나요? 제가 쿠바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바일란도라는 음악인데 네. 유튜브에서 아마 검색해보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조나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바일란도라고 검색하시면 네. 정말
흥겨운 노래가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뮤직 오브 쿠바 뭐 이런 네. 식으로 검색을 해서 네. 많이 들어보시면은 될 거예요. 쿠바 음악이 많죠.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여행 중 아프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한번 또 여기 제가 어제 읽진 않았지만 네네. 책 속에 있는 내용에는 네, 그쵸. 있잖아요. 네, 제가 또 몸이 등치가 있는 반면에 병원을 또 자주 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병원을 갔었고 이탈리아에서도 국립병원은 무료였어요. 그리고 쿠바가 의료 무료 국가죠. 네. 네, 그래서 쿠바에서도 갔었었는데 약간만 조금 지불하고 의료비는 다 공짜였어요. 외국인도.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어떤 시설이나 뭐 환경, 의료 네, 환경도 쿠바는 괜찮나요? 의료 기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른 남미, 중남미에서도 쿠바로 의료 유학을 갈 정도로 네네. 그리고 또 의료 수출, 의료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의료 쪽으로는 쿠바가 엄청나죠.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되게 민영화가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러게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쿠바에 어떤 갔을 때 꼭 이렇게 일정? 보통 많이 가는 곳이나 추천 여행지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들어가면은 아바나로 도시 아바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직항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직항이 없어요. 아. 한국에는 직항이 없고 뭐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경유를 해서 멕시코 경유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일정에 따라 이제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도시가 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보통 꼭 가야 한다라는 도시는 이제 쿠바는 하루 이틀 보면은 그 색깔을 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나에서 적어도 3일 이상은 머물면서 좋은 음악도 들어보시고 말레콘에서도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바나 그리고 신혼여행이나 이제 뭐 연인이 가신다면 바라데로로 가서 바라데로 그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 좋은 시간을 저렴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밤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트리니다드.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며칠 정도 일정 잡고 가면 좋을까요? 보통 저희 한국 휴가를 일주일 정도 잡았을 때 토일 치고 9일이 있다면 아바나 바라데로, 트리니다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최대로 9일 정도 썼을 때 그렇게 너무 짧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네. 그래서 이게 참 뭐 유럽도 그렇긴 하겠지만 중남미가 선뜻 뭔가 회사 다니면서 딱 가기가 어렵죠. 저번에 한 분도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우유니 소금사막이 너무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그 경유해서 20시간이 넘고 24시간 정도 걸리고 올 때도 20시간이 넘는데 그러면 3, 4일이 걸리잖아요. 4일이 걸리고 거기에서 또 고산이기 때문에 고산 적응을 잘 못하시면은 여행을 다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여행은 남미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쉽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 둘러보고 가고 싶고. 그쵸. 그래서 또 사실 선뜻 안 떠나지기도 하고. 적어도 한 달? 그런데 뭐 갈 수는 있죠.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서 큰 시기가 바뀔 때, 뭐 이직하거나, 뭐 그럴 때 꼭 한번 그런 장기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조금 더 자기 개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뭐 가족을 생각하고 또 일을 생각하고 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은 쉽게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개인주의라서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랑 엄청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조금 더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도 당연히 쿠바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질문 많은데 염혜진님은 장기면 기간이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했는데 그냥 뭐 적정 추천 이 정도 잡고 가면 딱 좋을 것 같다. 남미를 말씀드리면 남미는 저는 3개월이면 다 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3개월로 계획하고 갔다가 8개월을 여행하게 됐어요. 보편적으로 급하게 도시는 분들은 한 달 여행하시고 한 3개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에 맞게 이제 짜시면 되고 쿠바도 조금 시간이 된다면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느릿한 여행을 하시면 조금 더 깊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쿠바를 진짜 꼭 쿠바에 한 달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장기 렌트를 해서
요즘 사는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듯이 한 네네. 곳에 머물면서 네. 일상처럼. 네, 네, 이웃도 그런. 만들고 막 네, 이러면서. 네. 그쵸. 네. 아 그리고 진짜 전 살사도 배웠어요. 네. 정말요? 쿠바, 네. 쿠바가 어쨌든 살사를 더 많이. 그쵸, 치죠. 그쵸. 네. 아예 남미 쪽으로 네. 가면은 탱고라고 네, 해서. 콜롬비아 살사, 네, 아르헨티나 탱고. 아, 살사 배우셨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정말 정말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려고. 네. 근데 그게 다 그 쿠바의 연인 영화 보고 나 진짜 저기 가서 막 이렇게 흔들고 싶다. 인기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진짜요? 꼭 가야겠네. 꼭. 네. 그랬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질문이 아까 막 쏟아졌는데 네네. 저희가 막 사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를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다가 혹시 쿠바 추천 요리? 아, 쿠바 추천 요리. 맛있는 거. 음식이 랍스타 어떤가요? 맛있죠. 랍스타가 저렴 10,000원 이하의 돈으로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랍스타가 아무래도 바다 섬이잖아요. 네. 네, 바다가 있으니 랍스타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쿠바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쿠바 음식은? 일반적인 쿠바 음식이 보통 쿠바노들이 피자를 그냥 많이 먹었고요. 글쎄요, 음식은 보통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관광객들이 가는 레스토랑이 있고 또 쿠바노들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바는 또 깊게 들어가자면 화폐도 두 가지예요. 여행자들이 쓰는 화폐, 현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도 너무 이제 다르고 근데 여행자들이 현지인 돈도 쓸 수도 있고 현지인이 가는 레스토랑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랍스타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에도 한번 이분은 몽골 분이신 것 같아요. 가보고 네, 싶어요. 네. 몽골 정말 말 타고 하는 여행 네. 정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언젠간 네. 가보겠습니다. 아스타만. 네. 랍스타만.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막 여러 가지 질문,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 외에도 막 쏟아지는 질문들에 네. 또 속사포같이 엄청 막 사투리 걱정하셨는데 사실 네. 전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네. 사투리가 네. 조금 심할 거예요. 아니 너무 정말 재미있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다 여행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밤 10시에 또 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또 그 네. 여행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쿠바를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미루시다 보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 용기를 가지시고 남미든 쿠바든 또 뭐 조금 더 가까운 곳이든 이제 본인에게 선물을 하고 꼭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쿠바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 시골 여자의 촌티나지 않는 여행이라고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있는데 거기에 남미 여행 정보와 쿠바 여행 정보가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앞으로의 작가님의 소식도 사실은 블로그에서 가장 빨리 만나볼 수 네네. 있네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진짜 나와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또 여행을 기획하면서 네. 제가 여행 기획할 때 네. 연락드려서 당연하죠. 네네, 좀 제가 네. 정말 잘 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일요일 저녁인데 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안녕.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